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그 중에서도 자바 FX와 관련된 노트 중 네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키보드, 마우스, 윈도우, 타이머 네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본 노드들이 있고 그 기본 노드를 선택 또는 클릭했을 때 반응하도록 사건 처리는 해보았습니다. 버튼이 있었을 경우에 set an a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등록해 놓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또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반응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는 키보드, 마우스 이런 이벤트들은 게임을 만들 때 많이 필요한 이벤트 처리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슈팅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화살표로 비행기를 움직이고 스페이스로 총을 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는 그 화살표 키와 또 스페이스바 키에 눌렀을 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학기 과제로 포켓몬 팡을 만들고 있는데, 이 게임의 경우에는 주로 마우스로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마우스를 클릭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셀이 선택됐는지 계산하고 그 셀들을 이동시켜서 수합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 노트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이벤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팅 게임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화살표 키로 그 게임의 물체를 움직이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클릭할 때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키보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등록을 어떤 노드에 해줘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의 화면을 처리하는 그 일반 노드들이 아니라, 기본 노드들이 아니라 그 기본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화면의 그 컨테이너 노드에 그 키보드를 처리하겠다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처럼 set on key presse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키가 눌렀을 때 반응하도록. 물론 키가 눌렀을 때, 누른 거를 뗐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간단하게는 set on key pressed, 키를 눌렀을 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노드가 포커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어야 됩니다. 그 노드가 현재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노드가 선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어떤 구체적인 노드가 선택되어 있으면 키보드 사건이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그 컨테이너 노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키보드를 처리할 때는 그 키보드를 처리하고 싶은 곳이 포커스를 가지도록, 사용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포커스를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request focus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해 줘야 되겠고, 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시점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show를 하면 그때 화면에 구성한 노드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화면에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new에서 만들었는데 하나하나씩 화면에 배치를 하겠죠. 그 배치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노드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how가 끝난 다음에 그 만들어 놓은 여러 노드들 중에 내가 특정한 노드가 포커스를 키보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포커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show를 실행한 후에 request focus를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key event handler는 그러면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이 핸들러는 key event라고 하는 사건 객체를 인자로 전달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키가 눌러졌는지 관심을 갖는 거고 어떤 키가 눌러졌는지는 get cod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얻어내서 이런 상수값들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left, right, up, down처럼 그 특정한 키를 식별하는 상수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그 클릭된 곳으로 가면 이제 자바 fx 그 enum 키코드라는 열거형이 있고요. 여기에 a, accept, 뭐 add, alt, c, 뭐 키보드에 있는 모든 키들에 대해서 뭔가 코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열거형 상수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 어떤 키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는지 처리하고 싶은 그 코드를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이나 if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 처리하고 나면 한번 특정한 사건을 처리하고 나면 그 사건이 또다시 처리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한번 키가 눌렀을 때 이 사건들이 여러 번 처리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건들과 달리 consu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사건 이벤트의 발생을 제거해 줍니다. 사건 큐에서. 그래서 또다시 그 사건을 처리를 반복적으로 불필요하게 2번 처리하지 않도록 요거를 늘 해주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키보드 사건의 경우에는. 그리고 좀 키보드를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키만 누르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를 수도 있고 키보드 누르는 그 속도를 조금 또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르게 반응하도록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은 다르게 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보통 빠르게 눌렀는지 여부는 그 간격을, 이벤트의 발생 간격을 측정해서 판단하게 되겠고, 동시에 누른 것을 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특수키를 눌렀는지는 is control down이라는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됩니다. 플래그들이 세팅이 되고 그 플래그가 설정됐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C를 눌렀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event is control down and get cod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AC 뭐 이런 키들이 동시에 눌렀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event get code equal key code C, key code A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A와 C가 동시에 눌러졌다 해도 그 약간의 시간 차이로
판단이 돼서 그 사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조금 다르게 키 목록을 다 갖고 와서 이제 이전에 previous가 A였는지 아니면 C였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바로 전 그리고 현재 요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서 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벤트 A와 C가 동시에 눌러졌다고 해서 그 동시에 눌러진 것이 그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벤트의 get 코드에는 특정한 키 하나에 대한 코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클립스를 통해서 키보드와 관련된 예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 테스트 00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키 핸들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시간을 측정해서 이전 시간과 차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디퍼런스가 100ms 이하이면은 우리가 보통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게 되겠고 250ms 이하면은 연속해서 빠르게 누른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250보다 크면은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키보드 누른 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콘솔에 등장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누르면은 보통 우리가 한번 누르면은 600, 900 뭐 이 정도의 속도로 제가 지금 키보드를 누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눌러볼게요. 빠르게 눌러보면 175, 184. 그러니까 지난번 눌렀을 때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 간격이 500ms인데 그 500ms와 그 다음에는 196.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누를 수 있는지 몰라도 제가 빠르게 누른다는 생각으로 해봤자 거의 170, 180, 250ms 정도 되고요. 누르고 있으면은 80 정도의 속도로 계속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키보드를 어떤 식으로 눌렀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차이를 이용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이 예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는 걸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리언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변수에 그 이벤트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 값들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바뀌게 하게 되겠고 이 변수가 특정하게 바뀌면 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4번 방법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컨트롤 커맨드 C, 컨트롤 C 이런 식으로 컨트롤 C가 눌러지면은 이제 컨트롤 C가 눌러졌다는 것을 안 나오나? 지금 3, 4로 하고 3, 4에서는 컨트롤 C를 안 하고 있어요. AS.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보면은 1번을 해봅시다. 다시 실행을 하면 Ctrl C. 이렇게 보시면은 Ctrl C를 디텍트 하는데 Ctrl도 디텍트하고 C도 디텍트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을 가보면 여기서 코드들을 출력하고 있고 previous와 current가 그 Ctrl이고 C면은 Ctrl C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보드 02를 이용하면 이제 previous와 current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고 있냐면 아까 소개했던 is control down 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Ctrl Ctrl-C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C를 인식했을 때 Ctrl은 눌러져 있는 상태로 true이기 때문에 Ctrl-C까지 동시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가 66이죠. 여기서 C를 찍고, 그러니까 컨트롤을 인식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키를 처리하고 싶으면은 테스트 01에 있는 코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코드는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물체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데 얘는 이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한 셀로 팍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하는 거리를 우리가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미지 사이즈 크기만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80인데 80셀을 쭉쭉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left, right, up, down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03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03은 특별한 건 아니고, 얘는 배경 이미지를 넣고 여기에 물체를 넣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그 우주 공간에 막 움직이는 것처럼 배경이 있죠. 근데 요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배경을 썼을 때 아까 3에서는 그게 투명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투명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어떤 이미지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PNG 투명한 애를 갖다 쓰면은 이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죠. 이 이미지 자체가 투명 이미지여야 합니다. 이제는 이제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이벤트는 아까 키보드 처리할 때는 set on key pressed 요거를 이용해서 사건 처리자를 등록했는데, 마우스는 set on mouse clicked 요 형태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컨테이너 노드에서 그 마우스 클릭을 처리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서 연결하면 되겠고, 주로 이 마우스 사건을 처리할 때 여기서도 마우스 관련된 그 이벤트가 들어오는데 몇 가지 우리가 그 이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scene X, scene Y 해가지고 좌표, 클릭한 좌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켓몬 팡에서는 이 좌표를 얻어내고 있고, 그 좌표를 이용해서 어떤 셀이 선택됐는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이 마우스가 클릭한
노드의 소스를 얻어낼 수 있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어떤 마우스 버튼을 눌렀는지, 주 버튼을 눌렀는지, 보조 버튼을 눌렀는지, 미드를 눌렀는지, 이런 것들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와 관련된 사건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요 두 개만 저는 살펴볼 건데, 나머지들도 필요하면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한 사건,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하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아까 보셨듯이 주로 마우스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마우스를 클릭한 좌표 정보, 또 어떤 물체를 클릭했는지, 그 노드 정보, 또 어떤 마우스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눌러서 클릭을 했는지, 왼쪽 버튼인지 오른쪽 버튼인지, 주인지 보조인지 미들인지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중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 클릭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벤트에 get click count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 get click count로는 더블 클릭한 건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중 클릭하게 되면 클릭 수는 2가 되는데, 얘가 한번 설정이 되고 나서 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마우스 클릭 뜨는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아까도 보시면 이벤트에서도 AS를 동시에 누르면 A 사건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S키가 눌러진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건이 두 개 발생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더블 클릭을 온전하게 측정하고 싶으면 얘도 아까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이용합니다. 시간.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예전 클릭에 비해서 지금 클릭이 얼마 차이 났는지 살펴보고, 그 차이가 아까처럼 주로 사용하는 값들이 있어요. 아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눌렀을 때는 100ml, 빠르게 눌렀을 때는 250ml, 그리고 이 더블 클릭도 250ml로 설정해서 250ml 안에 클릭이 두 번 발생했으면 이거는 클릭한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한 걸로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15를 썼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추가적으로 포스 트랜지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포스 트랜지션은 여기에 220ms를 설정해 놓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220ms가 지나게 되면은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등록된 요 프로세스 싱글 클릭이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 전에 더블 클릭이 됐다는 걸 판단하면은 요 포스 트랜지션을 스톱 시킵니다. 중단시키면 아직 220이 안 됐기 때문에 싱글 클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중 클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드래그는 보통 마우스의 클릭은 이 바탕 메인 페인에 등록해서 쓰는데, 마우스를 드래그 하겠다는 건 특정한 여기에 있는 물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우스 드래그는 이 메인 페인에다가 그 사건 처리자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노드에 그 사건을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제들도 실제 그 이클립스에서 코드를 실행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우스도
네 가지 예제를 넣어놨는데요. 0.0, 그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어떤 버튼, left인지 right인지를 구분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실행을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블 클릭을 처리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그래서 1을 설정해 놓고 한번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1은 그 get click count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제가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마우스 클릭드라는 게 항상 싱글 클릭했다는 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얘를 뭔가 무시할 수 있는, 더블 클릭이 됐을 때는 마우스 클릭들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클릭 카운트를 이용하면. 그런데 02를 이용하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차이가 191, 213, 보통은 200 이하로 나와요. 그 클릭한 속도들이. 그래서 싱글 클릭이라는 메시지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차이와 프리비어스와 커런트의 시간 차이가 215 밀리세컨드 안에 들어왔는지, 그럼 이제 더블 클릭이 되는 거고, 이 싱글 클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더블 클릭이 아니면 이제 그 더블 클릭인 경우에는 요 포트 트랜지션을 중단시키고, 이제 더블 클릭이 아니면 이제 싱글 클릭 됐다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포트 트랜지션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우스에 클릭한 위치. 그래서 어떤 위치를 클릭하면 객체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우스의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로 그 특정한 객체를 이동시키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드래그 하는 겁니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마우스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는 예제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이벤트는 다른 노드에 그 사건 처리자를 연결시키지 않고 메인 씬 스테이지를 구성하는 메인 씬 객체의 그 with property, height property에다가 add listener를 등록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창의 최소화와 최대화는 iconify property add listener, maximize property add listener, 여기다가 이제 사건 처리자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 이벤트는 타임라인이라는 걸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몇 번 반복할지, 이 알람을 몇 번 반복할지 설정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indefinite 하면은 무한 반복이 되는 거고, 일을 하면은 한 번만 일어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다가 처리할 처리자를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new keyframe하고 750ml를 세팅을 해놓고요. 그럼 750ms마다 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set delay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500D라고 설정하면은 0.5초 뒤에 이제 지연이 있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첫 호출은 1.25초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윈도우 이벤트와 타이머 이벤트에 대해서
이클립스를 통해서 예제를 살펴봄으로써 이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윈도우 이벤트 사건과 타이머 사건 관련 준비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이벤트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메인 씬의 with property와 height property의 그 함수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는 직접 코딩을 해놨고 여기는 함수만 등록하고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긴 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정의해서 사용하지는 보통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격자로 선들을 그어줍니다. 그런데 얘를 늘리면 계속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반영하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가 커지면 커져도 계속 그 메시지를 받아서 필요한 만큼 새로 다 그려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타이머는 우리가 그 애니팡에서는 그 포켓몬팡에서는 이 타이머가 여러 번 필요해요. 하나는 여러 개 필요한데 하나는 게임이 1초 1분이에요. 1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분이 지나면 게임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콤보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이번 팡과 다음 팡 얼마나 빨리 팡을 찾았는지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것도 이제 타이머가 필요해요. 이 타이머 안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콤보 값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안 하고 있으면 해결을 못 하고 있으면은 힌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힌트를 보여줄 시점이 지난번 팡 이후 얼마 지나면 지날 때까지 팡을 못 찾았으면 힌트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때도 타이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머를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체들을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시간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면은 물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것은 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애니메이션의 처리는 타이머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바 FX 6번째 노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예제에서는 이제 타이머를 이용해서 750ms, 500ms마다 미사일과 쉽을 이동시킵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흉내낸 것이고, 요 두 번째는 랜덤하게 특정한 위치에다가 포켓몬을 하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를 보시면은 2초마다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초마다 포켓몬을 특정한 랜덤한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자바 FX 4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